네, 안녕하세요. 흥교수입니다. 자, 2022년 2회차 이제 기계재료 해설 강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입니다. 아공정주철의 탄소 함유량은 몇 %인가 하면서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일단 철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 공석강 부분입니다. 공석강 0.8%씩 이건 이제 탄소 강이었죠. 그리고 공정주철 4.3%씩 이건 이제 주철이었습니다. 주철 중에 이제 공정주철이었죠. 이거보다 탄소 함유량이 많으면은 과공정, 그 다음에 적으면은 아공정이었죠. 그래서 이 문제 답은 3번 2%부터 4.3%시고 나머지 0.025부터 0.8까지 요거는 이제 아공석강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과공석강이고 아공정주철, 과공정주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번입니다. 서브제로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거 1번인데 내머모성 및 내피로성이 감소한다. 이거 틀렸죠? 이거는 증가합니다. 자, 서브제로 처리, 요 이제 다른 말로는 심냉 처리라고 하는데 이제 0도씨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행하는 열 처리입니다. 그래서 담금질 후 이제 잔류하는 오스테나이트를 마텐자이트로 완전히 변태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제 마텐자이트로 변태가 될 때 치수의 변화가 생깁니다. 내부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이거를 막는 게 이제 심냉 처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답은 1번입니다. 63번입니다. 자, 강의 표면 경화 처리에서 이 침탄법, 지압법 문제가 나왔네요. 침탄법, 지압법은 각각의 정의보다는 서로 비교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단 답은 4번이에요. 침탄법보다 단시간 내에 같은 경화 깊이. 지압법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게 유일한 거의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머지 지압 후에 열 처리가 필요 없는 거 훌륭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침탄법보다 경화에 의한 변형 작은 거 맞고 경도가 더 높습니다. 거의 요게 이제 유일한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4번입니다. 순철, 알파철의 자기 변태 온도. 자, 요거 아주 쉬운 문제죠. 답은 2번입니다. 768도에서 자기 변태가 일어나고 요걸 이제 퀴리점이라고 한다. 요거 알아두라 그랬죠. 자기 변태랑 동소 변태 요 두 가지의 이제 차이와 정의를 좀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기 변태는 금속의 자기적 성질만 변하는 거고 동소 변태는 내부의 격자 구조가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변태에서 조금 이제 중요한 거는 연속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라는 겁니다. 요거 이제 좀 알아두시고요. 동소 변태는 급격하게 불연속적으로 확 바뀝니다. 요 격자 구조기 때문에. 그래서 요 두 가지 차이점을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65번입니다. 고속도 공구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 답은 3번이에요. SKH, 요게 이제 고속도 공구강 KS 규격이라고 그랬죠? 요 E는 몰디브 내넘이 함유되어 있다 이렇게 했는데, E 같은 경우에는 텅스텐 계열 이제 고속도 공구강 강제입니다. 몰디브 내넘 같은 경우에는 E가 아니고 50은 넘어가야 그때부터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답은 3번인데, 이걸 이론으로 이제 알고 있는 거는 좀 어렵겠죠? 이거 아무래도 기출문제에서 이런 문제은행에서 나온 겁니다. 나머지 4번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거고, 1번 2차 경화. 이거 1차 경화가 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CO 경화가 돼서 굉장히 경도가 높아집니다. 이거 맞고요. 그다음에 5, 600까지 가열해도 뜨임에 의해 연화되지 않는다. 이 내용도 맞습니다. 일단 2차 경화가 일어난 다음에는 뜨임을 1000도까지 하더라도 거의 연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만드는지, 처음에 열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게 고속도 공구강 강제가 되겠습니다. 요 표준 고속도강 18% 텅스텐, 그 다음에 4% 크롬, 1%의 바나듐,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66번입니다. 피로 한도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 좀 어려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답은 3번이에요. 표면이 거친 것이 고운 것보다 피로 한도가 높다 했는데 피로 한도가 더 낮아요. 그래서 일단 답은 3번이고, 이 피로 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반복되는 하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매달아 놓고 밑에다가 추 같은 거 무게를 달았을 때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거나 이렇게
하중을 줬다가 안 줬다가 하는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나거나 이걸 교번 하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재료가 조금씩 변형이 되는 성질입니다. 요 하중이 50, 60일 때는 거의 변형이 없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시간을 오랫동안 작용을 하거나 반복적으로 작용을 하면은 이게 이제 늘어나거나 조금 변형이 됩니다. 이걸 이제 피로라고 하고 여기 50, 60처럼 이 피로 한도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이 무게를 갖다가 피로 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형이 시작되는 하중의 최소값 또는 변형이 시작되지 않게 하는 하중의 최대값 뭐 똑같은 말이에요. 최대값, 최소값입니다. 그래서 이 피로 한도의 개념을 이제 알아봤고 일단 지름이 크면은 피로 한도는 작아진다. 이거 맞습니다. 늘어나는 어떤 강성 이런 게 낮아져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노치가 있는 시험편 피로 한도는 작다. 이 노치라는 거는 이 재료가 이렇게 매끈한 게 아니고 끝에 뭐가 이렇게 하나씩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중을 작용을 한다 그랬을 때 피로 한도가 작아지게 되죠. 그리고 노치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피로 한도 비를 노치 계수로 한다. 요거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노치가 있을 때의 없을 때 있을 때의 비를 이제 노치 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66번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67번 고만강강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요. 요게 이제 헤드필드 강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되는 거는 딱 이 수인법 그리고 오스테나이트 조직 요 두 가지는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요즘에 이제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만강강은 오스테나이트고 열처리는 수인법이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요 용도는 암석, 뭐 광석, 요 파쇄기 이런 거에 이제 사용이 돼요. 요게 이제 경도가 높아요. 경도가 높고 이제 인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이제 서로 상반되거든요. 경도가 높으면 인성이 작고 인성이 좋거나 연성이 좋으면 경도가 낮은데 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갖고 있는 게 고만강강이고 그래서 되게 비쌉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요 열팽창 계수랑 요 열전도성 요게 이제 좀 쓰레기예요. 요게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에 되게 취약한 요런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열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다 했는데 요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답은 4번이고 나머지 뭐 오스테나이트 조직, 파쇄기, 수인법 요거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68번입니다. 자, 요 문제 요 5에서 20% 아연의 황동, 금색, 뭐 구리합금 딱 보면 바로 나오겠죠? 요 톤백입니다. 톤백이 이제 요 설명에 해당이 되고요. 문주메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황동, 육사 황동 가장 많이 쓰고 싼 거. 그다음에 네이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드미럴티랑 같이 알아두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아연 또는 주석 요거고 이제 내식성 있는 요런 합금이 되겠습니다. 요거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문제 답은 1번입니다. 69번입니다. 자, 알루미늄 합금 중 계량 처리 알루미늄 그 다음에 규소 합금 요거 이제 실루민이죠. 계량 처리 나오면은 바로 그냥 실루민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알루미늄과 규소에 이제 구리를 섞은 가공성이 좋은 게 이제 라우타리고요. 듀랄루민은 알구마망 항공기 재료에 쓰이는 거, 그 다음에 하이드론 알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식성 있게 한 거, 요 세 가지도 나머지도 다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답은 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0번입니다. 자, 플라스틱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문제는 이제 사실 뭐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보통 플라스틱 문제가 하나씩 나오는데 진짜 어렵게 내거나 진짜 쉽게 내거나 뭐 둘 중 하나입니다. 이 문제 답은 일단 4번인데 이 성형 가공성을 이제 좋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잘 뭉치고 모형이 이제 잘 나와야 되는데 극성을 높게 한다는 거는 이제 분자 간의 반발력이 되게 심해집니다. 그러면은 모양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고 잘 뭉쳐지지 않아요. 즉 뭐 내부에 어떤 기포라든지 뭐 이런 게 계속 생겨서 결함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극성을 높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정전기 처리 같은 걸 해서 극성을 낮게 해서 분자 간의 응집력을 작게 하는 게 맞습니다. 나머지 온도를 높이는 거, 중압도를 내리는 거, 표면 미끄럼을 좋게 하는 거, 요 나머지는 모두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71번 유압기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